이번에 문제에 그냥 기타 일반 거래라고 적혀 있는데 급여 대장이 있네요. 관리팀 직원의 7월분 급여를 급여 지급일에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지급일이니까 7월 25일 날 여기 적혀 있는 이 날짜에 자, 이 급여들을 지급한 거예요. 자, 거래자료 입력하는데 급여 및 제수당 얘네들은 전부 다 급여 계정 처리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 나오면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자, 보면 얘네들 월급이 다 적혀 있는데 합계가 있으니까 얘 구분 안 할 거잖아. FAT 1급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전산회계 1급이나 TAT 2급은 생산직인지 아니면 사무직인지 이제 봐서 임금하고 급여 나눌 건데 얘는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러면 이 660만 원이 급여인 거예요. 합계잖아, 전부 다. 660만 원이 급여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급한 이 돈은 보통 예금에서 준 돈은 이 돈이죠. 이해가시죠? 합계 적혀 있는 이 돈. 그럼 이거 하나만 체크하는 거예요. 공제 내용에 혹시 가불금이나 있는지. 근데 가불금 그런 거 없죠? 그러면 이 돈, 나머지 돈은 전부 다 예수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분계를 하면, 자, 보세요. 오늘 날짜 7월 25일 날, 자, 확실히 알겠는 거. 대변에 보통예금 기업은행에서 592만 5,350원이 나갔다는 거죠. 자, 저 뭐 보고 이거 썼는지 이해가시나요? 지금 차감 지급, 차인 지급액 적혀 있는 게 이 돈이잖아. 이 돈이 지금 우리 보통예금 기업은행에서 나갔다는 거고, 그럼 돈 나간 이유가 차변의 급여인데 급여는 66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아래에 차이가 나오죠. 이 차이가 예수금이라는 거예요. 더하고 있을 필요 없잖아. 지금 차이 나는 이 둘이 차이 나는 금액, 이 금액이 우리는 대신 납부하려고 징수한 우리 4대 보험이라 말하는 것들하고, 그리고 원전인수세액이죠. 그래서 대변에 예수금 67만 4,650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도 그냥 기타 일반 거래인데 보통 예금 이체 확인증이고 8월 3일 날 20만 원을 이체했네요. 그리고 현주 유통에서 한 건데, 자, 거래처 현주 유통으로부터 상품 판매에 대한 계약금이 당사 농협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이체 확인증은 PDF 파일로 받았다. 거래 자료 입력하시오. 지금 현주 유통이 송금한 거고 우리 회사 보통예금 농협은행으로 2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얘는 계약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계정강은 뭐죠? 계약금 받았으니까 선수금이겠죠. 선수금이고 현주유통 이렇게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8월 3일 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차변에 돈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농협은행으로 20만 원이. 그리고 이 돈은 선수금 미리 받은 돈이고 현주유통이다 2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5번. 자, 대손해 발생과 설정. 이번 대손 발생되어 있네요. 자, 8월 20일 날 30만 원이 들어왔어요.
자, 8월 20일 날 전기의 슈퍼스타 주식회사의 파산으로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 중 일부가 회수되어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여기에 제일 중요한 회계상 거래가 뭐죠? 보통예금에 돈 들어온 거죠. 그럼 보통예금에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30만 원을 쓸 거고, 자, 그럼 대변엔 뭐라고 써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는 우리는 언제 대손이 발생한 건지 보니까 전기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에 모아둬야 된다라고 했죠. 올해 발생한 거면 대손 처리했던 거 취소. 올해 이전에 발생한 거면 대손 충당금에 모아둬라 그랬잖아요. 그럼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할 건데 대변에는,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자기 짝지가 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이라고 알려주는 거라 그랬죠, 문제에서. 그러면 외상매출금에 대손 충당금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8월 20일 날 차변에 보통예금 농협은행 거가 30만 원 들어왔는데, 자, 우리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코드가 너무 많아요. 그럼 외상매출금 짝지 어떻게 찾죠? 먼저 외상매출금을 쳐보는 거예요. 여기서 외상매출금 쳐보면 108번이죠. 그러면 얘 다음 번호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우리 도전 프로그램 쓰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본 계정 과목 쓰고 걔 다음 번호를 쓰는 방식으로. 짝지가 옆에 안 보이니까. 자, 우리 대손금 회수 우리 할 때 그때 했던 분계죠. 자, 다음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인데, 자, 8월 30일 날 법원에서 법인 등기부 등본의 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럼 얘는 현금으로 지급했고, 그리고 등기부 등본 수수료죠. 이건 세금이 아니고 수수료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럼 8월 30일자 전표 입력에 가서 대변에 현금이다 만원, 차변에 수수료 비용 800번대로 만원, 꼭 800번대 선택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있는 39회차 거래 자료 입력까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좀 할만하죠, 이 내용 보니까. 제 생각인가요? 자, 다음 이제 우리 교재 504페이지로 갑시다. 504페이지. 자, 컴퓨터 회사는, 자, 우리 다음 회차인 41회 건강 마스크 3642. 40회차는 원래 없는 거예요. 우리 세무사회 시험 90회차인가 91회차도 그렇고, 얘 40회차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회차라서 한 회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빠뜨린 게 아니고 시험이 시행이 안 됐던 회차예요. 40회차는.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지금 코로나 조심해야 돼요. 코로나가 우리 인생을 연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저는 그때 이것 때문에 다들 시험을 못 보셔가지고 그냥 자의반 타의반으로 세무 1급 들으신 분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반 거의 대다수가 다 들었어요. 시험, 그래서 첫 시험을 전산 세무 1급하고 전산 세무 2급을 봤어요. 다 TET 1급이랑 TET 2급을 처음 보는 건데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때 그분들은 근데 또 거꾸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는 세무이급이 필요했는데 우리 시험 볼 때 지금 우리 반이 시험 보면 전산 세무이급은 어려워요. 근데 전산 회계 1급은 거의 다 합격해요. 거의 다가 아니고 그냥 어쩌다 한두 번 실수로 또 안 되지 다 합격을 해요. 근데 세무 2급은 이제 노력 여부에 따라서 되는데 전산 세무 1급 시험 보죠. 그럼 전산 세무 2급이 전부 다 합격해요. 그리고 전산 세무 1급이 이제 합격률이 이제 됐다 안 됐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 거의 전부 다 세무 2급은 다 땄어요. 그게 자기가 공부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아래 급수가 쉽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나 봐.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전산 세무 1급 시험 보시면서 전산 세무 2급이 떨어지시는 분은 못 봤는데 전산 세무 2급 시험 보면서 전산 회계 1급 떨어지시는 분이 있어요. 세무 2급만 합격하는데 회계 1급 떨어지시는 분들이 꼭 발생을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 합격 여부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떨어진 분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회차 시험 접수할 때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근데 저한테 밑도 끝도 없이 회계 1급 접수해 달라고 그러면 세무 2급까지 시험 보신 분인 걸 아는데 회계 1급 해달라고 그러면 다 떨어졌나라는 걱정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세무 2급은 합격했대. 제가 우리 처음 본 날 이야기했죠. 세무 2급 있으면 회계 1급 필요 없다고. 그래도 한국 사람 마인드는 이상하게 1급이 좋아 보여. 그래서 회계 1급 하시는데 제가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볼 거냐 그러면 고민하다가 거의 대다수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 지금은 얘가 좀 어렵고 낯설죠. 나중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얘는 무시해요. 계속 세무 2급이랑 TAT 2급에 올인돼 있어. 그리고 시험 보고 나면 같은 날 둘 다 보니까 회계 1급이 어려웠어요. FAT 1급이 어려웠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왜냐면 평소 공부 기준 포인트 맞춘 게 이제 세무 2급이니까. 근데 어려웠다고 해놓고서 그럼 그거 안 될 것 같냐 그러면 그건 아니래. 그냥 어려웠대. 그렇기 때문에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뭐 얘네들 자연스럽게 잘 하실 거예요. 자, 이제 504페이지 회사 바꾸셨죠? 3641번으로. 자,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이건 이제 우리 회사 내용이 바뀌었나 봐요. 회사 등록 이야기하는 건 우리 회사 정보가 바뀐 거예요. 자, 자료 설명은 건강 마스크는 업태를 변경하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았다. 자, 평가 문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변경 내용을 정정하시오. 쭉 훑어봐야겠네요. 이따 열어서. 자, 그리고 2번은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 작업을 수행하시오. 우리은행 서대문 지점 계좌번호가 있고 전자세금계약서 전용 메일 주소를 수정하시오. 자, 그럼 이제 문제 3개를 줬네요. 자, 그럼 우리 회사의 정보는 여기 회사 등록 메뉴로 가서 거래처 등록이 아니고 회사 등록 메뉴로 가서 자, 우리 회사 건강 마스크 시험 때는 우리 회사 하나만 딱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부터 보면 사업자 등록 번호는 그대로고 대표자 김사원 맞고 자, 주소가 서대문구 가로대로 10번 맞고 업태가 도매업인데 도소매업으로 바뀌었네요. 업태 그리고 종목은 마스크고 그 외에는 변경사항 없네요. 그냥 업태가 소매업이 추가된 것밖에 없네. 도소매업으로. 그죠? 나머지는 그대로고 다음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하라고 했죠. 18번에서 국세 환급금 계좌에서 F2번 누르고 우리은행 지점은 서대문 지점 계좌번호 쓰였으면
추가 사항으로 가서 자, 여기에 담당자 이메일 주소도 바뀌었네. 그죠? 지금 여기는 KIMSH 네이버인데 보면 스타필 36524죠. 그러면 다 이걸로 수정.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번은 끝났고, 자, 다음 2번 문제로 갈게요. 정기분 재무제표 입력 수정. 자, 이렇게 그림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결론은 오류가 발견됐대요. 입력 누락되었거나 오류 부분을 찾아 수정하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재무상태표니까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서 자, 자산부터 체크를 하면 일단 유동자산 금액이 틀려요. 그죠? 그럼 당좌자산 금액을 봤더니 당좌자산에서 금액이 틀리네요. 당좌자산에서 그럼 현금부터 보면 현금 일치하고 당좌예금 일치하고 보통예금, 단기매매증권, 외상매출금 있는데 5천만 원 맞는데 외상매출금에 대손충당금이 없다. 그죠? 외상매출금에 대손충당금이 없죠. 지금 50만 원 없으니까 아래 빈칸에 외상매출금 차감 계정이니까 다음 번호인 109번 대손충당금으로 50만 원 써주고 자 그리고 더 볼게요. 자 받으러움은 다 적혀 있고 단기 대여금이 500만 원이고 미수금이 300만 원인데 3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미수금이 그래서 300만 원이다. 자, 이렇게 맞추니까 4억 573만 원 이제 일치해졌네요. 그래도 아직 아래 차익 있죠. 차익 있다는 건 아직 더 있다는 거예요. 틀린 게. 그럼 재고자산은 7천만 원 일치하고 비유동자산에서 금액이 틀린데 투자자산이 1200인데 120만 원이다. 그죠? 그럼 투자자산 계정 과목이 장기 대여금이네요. 얘네. 그럼 1200만 원으로 장기 대여금을 수정하고. 자, 여러분은 시험 때 전부 다 찾으세요. 더. 저는 스타일이 차이가 없어졌죠? 맞겠지? 하고 끝내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대변 계정은 별로 없거든. 대변 계정 해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차이 낼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금액이 일치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이번 문제는 끝났네요. 자, 다음 3번 거래처별 초기월 등록 및 수정. 자, 받으러움이죠. 계정 과목이. 그럼 받으러움에 가서 이 두 개를 등록을 해줘야 되겠네요. 이 두 개. 거래처별 초기월에 가서 받으러움에 얘 두 개를 써줄 거예요. 자, 그럼 거래처별 초기 2월로 가서 받으러움을 찾고 자,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탭키 눌러서 들어가서 저 먼저 위에 거부터
혁규 유통 F2번 눌러서 혁규 유통 만기일자 2021년 2월 15일 어음번호 020-2020-1115-1234-56789 금액은 3,800만원. 지금 피고에 있는 거 보고 쓰는 거예요. 자수고 발행자는 혁규 유통이고 발행일자 거래일자는 둘 다 2020년 11월 15일 2020년 11월 15일 전자어음이고 지급기간은 우리은행 서대문 지점. 다음 이제 아래 준 아울렛 만기 2021년 3월 22일 어음번호 004-2020 1220-1234-56789 2,200만원이고 준 아울렛 발행일자 거래일자 2020년 12월 20일 전자어음이고 국민은행 서대문이다. 이건 그냥 문제 있는 거 보고 입력하는 거죠. 항상 문제 보고 입력하는 연습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료 찾는 데 시간 걸리니까 시험지에서 어떤 금액 보고 쓰는지 이렇게 계속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기본 예제 끝났고 다음 이제 거래자료 입력에 와서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또 이번에 자동차세네요. 야, 정말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죠. 실제 시험 기출 문제예요. 그럼 자동차세내 금액은 38만 5,650원이다. 날짜는 1월 30일 날 수납한 거고. 자, 시험 때 칼라로 똑같이 나와요. 실제 시험지도. 상품 배송용 트랙에 대한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럼 대변의 현금이고, 자, 차변의 계정항 뭐라 그랬죠? 그렇죠.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했죠. 금액 이 금액으로 쓰면 되겠죠. 자, 거래자료 입력하래요. 자, 그럼 일반 전표 1월 31일 날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38만 5,650원 대변에 현금이다. 38만 5,650원. 여러분은 아마 오늘 중에 시험 문제 나오는 패턴을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번 끝났고, 자, 다음 페이지 2번 3만원 초과 거래 자료 입력이 있네요. 자, 간이 영수증이고 지금 뭐 시키는지 딱 이거 보자마자 느낌 있죠?
영수증 수취명세에서 4만 원 넘은 거. 자, 주식회사 건강 마스크는 직원들의 건강 복지를 위해 손 세정제를 구입하고 직원들에게 배부하였다. 대금은 현금 지급하였으며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자, 거래자로 입력하는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래요. 우리 직원한테 준 거니까. 그리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그럼 얘도 현금 지급했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 그랬고, 그리고 날짜 2월 11일 금액은 20만 원. 그럼 이제 우리 필요한 정보, 일단 기본 정보, 분계 정보는 읽으면 되겠죠. 자, 그럼 날짜 2월 11일 날 차변에 복리후생비 20만 원, 대변에 현금이다 20만 원, 이렇게 먼저 써주고, 다음 입력하셨으면 전체 메뉴로 가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자, 영수증 보고 거래 날짜 2021년 02월 11일 주식회사 모두 다 마트, 상명은 최민주,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정로 7길 19-7, 중정로 3가.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 금액은 20만 원, 800번대 복리후생비다. 전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그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럼 전 대답할 수 있는 게 이미 수업했잖아. 근데 시험 때 나오니까 그렇게 물어보거나 기출문제 풀면서 뒤늦게 물어보면 보고 쓰는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설명해 줄 거예요? 진짜 보고 쓰는 거죠. 그죠? 그 영수증 수취, 그러면 안 푼 거죠. 다시 들어갔을 때 얘가 안 나오면 안 푼 거예요. 다시 들어가 보셨을 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창 닫으면서 저장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장해야 되겠죠. 왜냐면 저장된 값을 이제 거기서 불려들여 가지고 채점기가 도는 거예요. 저장돼 있는 값을. 자, 그럼 이제 2번은 끝났고, 자, 다음 3번 통장 4번에 의한 거래 입력. 자,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2월 20일 날 276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자, 거래처 주식회사 대림자동차에서 구입한 업무용 승용차의 당월분 할부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일단 이 분계만 하는 거니까, 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대변에 보통예금 276만 원이라는 거 알겠죠? 그럼 차변은 계정하면 뭘까요? 자, 차변은 과거에 할부금은 그날 돈 안 줬으니까 장부에 뭐라고 써뒀죠? 과거에 미지급금이라고 써뒀겠죠? 그거 납부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얘가, 자, 예를 들면 과거 차량 구입할 때 그때
10개월 할부로 얘를 2,600만 원에 아마 예상엔 26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산 거예요. 이거. 그래서 분개할 때 아니네. 이게 아닌가 봐요. 죄송해요. 그냥 2,760만 원짜리 차를 샀다고 볼게요. 그럼 이때 당시에 뭐 전액 할부를 했다면 차변의 차량 운반구 2,760만 원이고 대변에 우리는 전액 할부였으면 미지급금이다. 대림 자동차 2,760만 원이다. 이렇게 썼겠죠. 구입할 때 이렇게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납부할 때마다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돈 276만 원을 주면 이제 이 미지급금을 10번 줄이는 거죠. 지금 이 분계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나은 거 알았고 과거 샀을 때 뭐라고 써뒀을까요? 라고 물어본 게 이렇게 써뒀을 거다라는 걸 생각해야 이제 얘를 지운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이해가셨죠? 차에 대한 거는 샀을 때 썼으니까 끝인 거고 이제 돈 주는 거에 대한 거 지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입력하면 되겠죠. 오늘 날짜 2월 20일 날 2월 20일 차변에 미지급금 대림자동차 276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에서 276만 원이 빠져나갔다. 다음 약속금의 배서양도 했나 보네요. 지금 우리 회사가 이름이 건강마스크인데 혁주유통이 발행한 거를 자 2월 21일 100세 의료기기의 외상 매입대금 1,700만 원 중 1,210만 원은 주식회사 혁주유통에서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으로 배서하여 지급하였으며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거래자료 입력하고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하여 받을 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얘는 뭐 F3번 자금 관리하라는 거니까. 자, 그럼 지금 이 문제는 100세 의료기의 외상 매입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변에는 얘가 들어올 거고 차변에는 근데 대변에 우리가 1,210만 원짜리 이 어음을 주고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혁주유통한테 받은 거예요. 그럼 혁주유통한테 받을 어음 적혀 있는 1,210만 원짜리 지우고 대변에 나머지는 그럼 우리 금액 얼마죠? 490만 원. 49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죠. 지금 이 분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외상 대금 지우기 위해서 이제 갚는 거니까 부채인 외상 매입금을 차변에 써서 지금 자 거래처는 100세 의료기구 1,700만 원
대변에 받을 어음인데 혁주 유통거가 1210만 원짜리고 나머지 49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럼 이제 이 분계를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날짜 2월 21일 날 차변의 외상매입금 백세 의료기기 1,700만 원, 대변에 받을 어음 혁주유통 1,210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나머지 490만 원을 지급했다. 먼저 이렇게 분계를 여러분들이 써야 되겠죠. 일단 모든 내용이 분계가 안 되면 더 이상 뭔가가 안 되죠. 그래서 장부에 기록하는 게 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는 부하 가치 세법도 모르는데 장부 기록하는 것도 할 거잖아요. 제가 할 거라고 미리 이야기했죠. 그래서 얘가 기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입력하셨으면 여기 받을 어음에서 F3번 자금관리, 이번엔 배서한 거니까 3번 배서 활성화해야 배서란 그 지급 거래처를 쓸 수 있게 활성화가 되죠. 아래에 어음 번호는 F2번 누르면 혁주유통 거 1210만 원짜리 보이네요. 선택하고 지급 거래처는 얘를 백세 의료기기한테 줘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 백세 의료기기한테 지급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4번도 끝났고, 자, 다음 5번. 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죠.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1998cc에 주유를 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럼 자동차에 기름 넣었어요. 그럼 계정하면 뭐라고 하죠? 자동차에 뭔가 넣고 돈 들어가면 세금 자동차세 빼고는 차량 유지비라고 쓰죠. 그럼 차량 유지비고 차변엔 차량 유지비고 비용이니까, 그죠? 대변엔 돈 줘야 되는데 외상했죠?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럼 거래처는 어디라고 쓰죠? 생생주유소? 아니죠. 카드 결제하고 또 주유소에 또 돈 갖다 주는 그런 기부천사는 없겠죠. 삼성카드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표를 보면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 왜냐면 나중에 또 여기를 여러분 볼 일이 있어요. 다음 주 되면 여기를 볼 거예요. 근데 왜냐면 증빙을 준 곳은 여기거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를 볼 건데 분계에서 회계 처리에서는 얘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디 갚을 거다. 여기에 며칠 날 거래다. 3월 21일 날 거래. 거래 금액은 55,000원이다. 지금 우리는 이게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그럼 3월 21일 차변에 차량 유지비 55,000원, 대변에 미지급금 삼성카드 55,000원.
자, 여러분들은 오늘 복습하실 분들 아니면 책 그냥 막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제 예상컨대 여러분들은 얘네들을 다시 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편하게 복습할 때 그냥 훑어보실 분들은 그냥 쭉 적어 놓는 게 내가 훑어보기가 더 편하겠죠. 책은 소중히 다루는 거 아니에요. 제 주관이에요. 좀 매년 사는 조세법전 습관적으로 사요. 배고 자기 좋아가지고 침대에 있으면 엄청 잠 잘 와요. 그, 그 기독교나 천주교이신 분들 그 성경책 있죠? 그런 종이 얇게요. 조세법전이. 근데 그게 진짜 침대에서 나왔을 때 배고 자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잠 안 올 때 책 보면 한 바닥도 안 넘어가는데 졸리는데 전 그 진짜 잠자는 용도로 사요. 매년. 근데 거의 안 보잖아. 그 다음 연도 되면 또 사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우연히 진짜 책의 힘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재미없어서 잠도 오는데 재밌어도 졸려요. 그래서 잠 안 올 때 그거 보다가 이제 졸리면 자려고 사는 건데 근데 재미있잖아. 그럼 내일 보려고 저는 그냥 찢어요. 찢어둬야지 내일 오가면서 재밌던 부분 볼 거잖아. 전 책을 소중하게 안 다뤄요. 그래야 그 책 13만 원 주고 산 건데 1년 동안 몇 장이라도 봐야지. 그죠? 그래서 그냥 아무 페이지나 열어서 읽어버리니까 그 중에 우연히 재밌는 거 걸리면 졸리면 찢어서 옆에 얹어놓고 자고 재미없으면 그냥 그대로 덮고 자고 그런 식으로 해요. 책은 내가 한번 활용할 때 제대로 써야 되지 다음에 또 볼 거라는 거는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또 보는 건 자기가 기록해 놓은 걸 다시 보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럼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인데 이 시험의 특징이에요. 와, 그림 한 바닥 진짜 시험 때 한 바닥을 다 차지하는데 얘는 결론적으로 200만 원 기부했다는 거예요. 물건으로. 그게 끝이에요. 일단 우리 회사가 기부했다는 거 확인했죠. 그죠?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철호구산 어린이 재단에 당사 상품인 어린이 마스크 2,000매 원가 200만 원을 기부하고 수취한 기부금 영수증이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그럼 우리는 분계는 사실 이것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였어. 상품을 기부했죠? 그럼 대면에 상품이 나갈 거예요. 이 상품이 시가가 아니고 원가인데 원가 200만 원이라 그랬죠? 그럼 200만 원치의 상품이 나갈 거고 차변에는 기부금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만 봐도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이 문제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죠. 돈을 준 게 아니라 재고자산 줬으니까 타계정으로 대체 저격 8번 써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3월 27일 대면의 상품 타계정으로 대체 저격 8번 200만 원 차변에 기부금이다 200만 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 자, 되셨죠? 이제 회사하고 페이지만 맞춰놓고 쉽시다. 523페이지. 523페이지. 회사는 3642. 사실 앞에 36은 자기들이 붙인 거고 뒤에 숫자가 몇 회차다 그 이야기예요. 42회차 거. 3642. 아이고. 지형 악기로 회사 바꾸시고 교재는 523페이지 펴시고 하셨으면 이제 우리 쉬었다 합시다.